오늘은 메이저 1번 마법사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법사 카드와 함께 볼 영화는 바로 워쇼스키 형제의, 아니 지금은 자매가 된 두 천재 감독의 99년 개봉작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와 이 마법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드를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왠지 당당해 보이고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오른손은 하늘, 왼손은 땅을 향하고 있네요. 이건 오른손, 하늘의 뜻을 왼손, 땅에서 실현시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와우, 당당할 만하죠. 그의 머리에는 무한대를 나타내는 메비우스의 띠가 있네요. 그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앞 테이블에는 지팡이와 컵, 검과 펜타클이 놓여 있어요. 이 네 가지는 세상을 이루고 있는 네 가지 원소를 의미해요. 지팡이는 불, 컵은 물, 검은 공기 또는 바람, 펜타클은 땅 또는 흙을 의미하죠. 서양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원소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사원소설을 바탕으로 자연현상과 모든 물질을 이해해 왔어요. 잠깐 사원소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탈레스나 플라톤과 같은 서양 철학의 근간을 만든 고대 그리스의 많은 철학자들이 이 사원소설을 언급한 바 있어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사원소를 습함과 건조함, 차가움과 뜨거움, 무거움과 가벼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했고요. 재미있는 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사원소 외에도 가장 완전한 물질인 제5원소가 존재할 거라고 예견했어요. 여기 잠깐 또 영화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화 제5원소 기억하시나요? 릭 베송 감독의 97년 영화였어요. 브루스 윌리스, 밀라 요보비치가 주연한 꽤 재밌는 영화인데요. 거기서 밀라 요보비치가 연기한 리루라는 여성, 그 여성 자체가 그 제5원소였어요. 네 가지 원소와 함께 모이면 행성을 파괴할 정도의 힘을 갖는 조금은 황당한 전개이긴 했지만 마지막에 불, 물, 공기, 흙과 이 리루가 연결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타로 카드도 이 사원 소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56장의 마이너 카드가 바로 이 네 가지 원소를 각각 14장씩 나누어 쓰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법사가 이 네 원소를 모두 자신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들을 모두 다 잘 다룰 수 있다는 거겠죠? 이 네 원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해요. 그렇게 서로를 보충하기도 보완하기도 하죠. 마법사는 그 이치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원소설을 바탕으로 비금속 물질을 재련해서 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마침내 현대과학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바로 연금술사들이죠. 마법사를 이 연금술사로 보기도 해요. 연금술사들을 금이라는 물욕 때문에 허황된 꿈을 꾸는 이들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지만 사실 그들은 억압적 중세시대에 상상력을 발휘하고 다양한 시도를 한 선구자들이었다는 평이 현재는 더 우세해요. 그들은 금을 만드는 촉매제가 되는 현자의 돌이라는 상상의 물질을 설정해 두고 여러 실험을 행한 것이거든요. 그들에게는 금이 목표가 아니라 현자의 돌이 목표였던 거예요. 그 상상의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그들이 자신을 증명하는 길이었고 삶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순수와 열정이었어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한 순수와 열정, 그것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들에게 실패는 과정에 불과해요. 방금 말한
연금술사의 특징은 마법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순수와 열정, 테이블 앞에 놓인 빨간 장미와 하얀 백합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마법사가 입은 옷 안에는 순수, 밖으로는 빨간 열정을 상징하는 색이네요. 마지막으로 카드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허리에 감긴 띠가 눈에 띄죠? 뱀 모양인데 자기 꼬리를 자기가 물고 있어요. 우로보로스라는 뱀이에요. 자신의 꼬리, 즉 자기 자신을 먹으면서 배고픔을 해결해요. 이것은 자기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 안의 힘, 그래서 마법사는 멘탈이 강해요. 독립심이 굉장히 강하죠. 나쁘게 얘기하면 지만 알아요. 무언가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주변을 잘 보지 않고 자기 할 것만 하잖아요. 마법사는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영화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매트릭스입니다. 99년 개봉 당시 스토리와 세계관 그리고 영상까지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키고 이후 수많은 영화에 지대한 영향을 준 희대의 명작입니다. 이후에 V4 벤테타라는 영화를 제외하고는 만드는 영화마다 폭망의 길을 걸었던 하지만 이 매트릭스 시리즈로 여전히 지금까지도 거장 감독으로 거론되는 워쇼스키 자매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역작. 이 시대 최고의 SF 영화 매트릭스. 매트릭스는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애니매트릭스라는 9개의 에피소드가 존재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얼마 전 4편 제작 소식이 있었고요. 2021년 5월 개봉 예정이라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스토리를 다룰 수는 없고요. 1편을 중심으로 다룰까 합니다. 자, 1편의 간단한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밤에는 해커로 살아가는 토머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앤더슨은 이 세상에 대해서 왠지 모를 이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밤마다 컴퓨터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매트릭스와 모피어스라는 존재를 막 추적해요. 어느 날 검은 슈트를 입은 요원들에게 체포되어 가서 기괴한 아주 이상한 추적 장치를 몸에 삽입당합니다. 하지만 모피어스 일행에게 구출되고 추적 장치도 제거하죠. 그리고 모피어스는 인류를 구할 인물을 찾고 있는데 그것이 네오, 즉 토마스 앤더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양손을 내밀죠. 너무도 유명한 장면이에요. 빨간 약, 파란 약. 빨간 약을 먹으면 진실을 알 수 있지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요. 파란 약을 먹으면 모피어스 일행을 만났다는 것을 모두 잊고 다시 회사원이었던 그 이전으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앤더슨은 당연히 빨간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죠. 사실 앤더슨이 살아가던 현실이라 믿었던 그곳은 컴퓨터가 인간에게 심어놓은 프로그램의 세상, 즉 매트릭스에 불과했으며 실제 현실은 기계에 지배당한 인류가 배터리로 사용되고 있는 2199년이었습니다. 인간을 배터리로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제공해야 함을 알게 된 기계들은 매트릭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간들을 지배해 온 거예요. 가상 세계라는 거죠, 지금 이 현실이. 모피어스 일행은 그 진실을 일찌감치 깨닫고 진짜 현실에서 깨어나 기계에 저항하는 살아남은 자들의 유일한 안식처인 시온의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엔 네오가 인간과 기계의 싸움을 끝낼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매트릭스 1편은 바로 그 네오가 그인가, 구원자인가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원들을 피해 예언자 오라클을 만났지만 오라클은 네오가 그가 아니라고 말해요. 사이퍼라는 동료의 또 배신으로 모피어스는 요원들에게 잡혀가고 네오는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하러 가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려는 마지막 순간에 요원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주인공이 죽었어요. 구세주가 아니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랑하는 연인 트리니티의 키스를 받은 앤더슨, 아니 네오는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그는 각성해 있어요. 각성한 네오의 눈에는 매트릭스의 모든 코드가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는 요원들을 간단히 처리해버리죠. 스미스 그 몸속으로 훅 들어갔다가 막 나오는 거 압권이었죠. 그리고 막 하늘도 날아다녀요. 슈퍼맨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1편이 끝이 나요. 여기까지가 매트릭스 1편의 줄거리였는데 이 밖에도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무엇보다 명대사가 굉장히 많아요. 1편 특히 다양한 철학과 종교, 사상이 집약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그것을 모두 다룰 수는 없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매트릭스만을 위한 영상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네오와 1번 마법사 카드들을 연결 지어 볼게요. 네오의 이름 좀 볼까요? 네오의 NEO는 더 원을 재배열한 것입니다. 더 원은 구세주나 메시아의 의미도 있지만 말 그대로 하나, 1의 의미를 지닙니다. 1은 최초의 숫자이면서 최초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종교적으로 보자면 단 하나뿐인 존재로서 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첫 번째로 세상에 구현된 존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네오는 신이 아니라 세상에 구현된 존재로서 의 의미가 더 적절합니다. 그 존재로서의 의미는 다음 편에서 더 심층적으로 다루고요. 오늘은 더 원, 1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최초의 숫자이며 무에서 태동한 유일한 존재. 우뚝 서 있는 1이라는 숫자는 모양부터가 위와 아래를 잇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문자에서 1과 같은 모양의 문자가 있어요. 뭐 위와 아래를 향해 쭉 뻗은 모양의 문자. 굉장히 많은데 이제 대표적으로 알파벳의 I가 있죠. 알파벳의 I가 나를 의미한다는 건 나를 의미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당장 우리 한글에도 있어요. 바로 모음 이입니다. 한글 모음의 기본자는 아래 아와 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 세 모음은 각각 하늘, 땅, 그리고 사람을 상징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 자판 중에 이 세 모음으로 모든 모음 쓰는 것을 천지인 자판이라고 하잖아요. 놀라운 것은 이 세 개의 모음으로 엄청나게 많은 모음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미는 더 놀라워요. 모음 오와 우는 하늘과 땅이 만나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아래 아와 하늘과 땅이 만나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하늘과 사람이 만나서 어와 아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사람과 땅에 하늘의 뜻이 깃들어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놀랍죠? 한글을 어떻게 창제했는지 설명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요. 이는 혀가 오그라지지 않고 소리는 얕으니 사람에서 남인데 그 모양이 서 있음은 사람을 본뜬 것이다. 아는 아래 아와 같되 입이 벌어지는데 그 모양은 곧 이와 아래 아가 어울려 된 것이니 하늘과 땅의 작용이 사물에서 피어나되 사람을 기다려서 이루어짐을 취한 것이다. 놀랍지 않나요? 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법사 그리고 네오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번 마법사의 1이라는 숫자는 네오의 더 원과 일맥상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다음 편에서는 마법사와 네오의 더 놀라운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는 영화에서 의식적 자각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것이 인물들의 이름과 또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리고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통해서 마법사 카드를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어지는 영상이고요.